74세의 윤혜자 할머니는 평생 조용히 살아온 사람이었다. 누구보다 따뜻했고 누구보다 말이 없었으며 어느 동네에나 있을 법한 평범한 이웃이었다. 하지만 어느 날 그녀는 사형수로 낙인 찍혔고 모든 언론이 그녀의 얼굴을 대서특필했다. 그날 세상은 충격에 휩싸였다. 왜 아무도 모르게 그런 일을 저질렀을까? 그녀는 무엇을 지키려 했던 걸까? 재판정에서 그녀가 마지막으로 꺼낸 한마디는 모두를 경악하게 만들었다. 지금부터 전해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범죄 이야기가 아니다. 이는 한 인간의 깊은 사랑, 끝없는 침묵, 그리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선택에 관한 이야기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어느 지역에서 이 영상을 보고 있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제 절대 눈을 뗄 수 없는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청주 여자교도소의 차가운 독방, 쇠창살 사이로 스며드는 희미한 햇빛 아래 한 노인이 무릎을 끌어안고 앉아 있었다. 윤혜자, 74세. 그녀의 눈은 허공을 응시했지만 무언가를 꿰뚫는 듯한 날카로움이 남아있었다. 철문 아래로 밀려 들어온 쟁반에는 보리밥, 된장국, 갓김치가 놓여 있었다. 하지만 혜자는 음식에 손도 대지 않았다. 그녀 곁에는 갈라진 타일 벽에 테이프로 붙인 낡은 사진 한 장이 있었다. 10살 남자아이가 학교 운동회 날 받은 금메달을 목에 걸고 환하게 웃고 있었다. 살인죄로 기소된 피고인 윤혜자, 당신은 2022년 8월 15일 15세 소녀를 자신의 집 주방 바닥 아래 산채로 매장했습니까? 재판정은 숨막힐 듯한 침묵에 휩싸였다. 판사의 질문에 혜자는 고개를 숙인 채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변호사는 절망적인 눈빛으로 의뢰인을 바라보았지만 혜자는 마치 다른 세상에 있는 사람처럼 그 자리에 있었다. 피해자의 유골이 발견되었을 때 소녀가 입고 있던 교복은 깨끗이 접혀 있었고 머리카락에 꽂힌 동백꽃은 여전히 생생했다. 이는 계획적인 범행의 명백한 증거입니다. 검사의 목소리가 재판정을 울렸다. 방청석에서는 분노의 찬 외침이 터져나왔다. 저런 악마가 어떻게 어린 아이를 그렇게 죽일 수 있나? 사형도 아깝다. 혜자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그리고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그 아이는 거기에 있어선 안 됐어. 그 목소리는 너무 작아 대부분이 듣지 못했다. 하지만 한 사람, 방청석 맨 뒤에 앉아있던 전직 라디오 아나운서 남주리만이 그 말을 들었다. 다음 날 아침, 판결이 내려졌다. 피고인 윤혜자에게 사형을 선고한다. 방청석은 환호로 가득 찼다. 하지만 혜자는 미소를 지었다. 마치 오래전부터 그 결과를 알고 있었던 듯했다. 3개월 후, 남주리는 청주 여자교도소를 찾았다. 재판 날 우연히 녹음된 혜자의 중얼거림, 그 아이는 거기에 있어선 안 됐어 라는 말이 그녀의 마음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 말의 의미를 도저히 잊을 수 없었다. 면회실에서 만난 혜자는 예상보다 단정했다. 은빛 머리카락은 깔끔하게 뒤로 넘겨져 있었고 주름진 얼굴에는 당당함이 배어 있었다. 예,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주리가 첫 질문을 던졌다. 혜자는 한참 동안 주리를 바라보았다. 그러더니 천천히 입을 뗐다. 당신이 기자가 아니라서 다행이네요. 은퇴했다고 들었어요. 제 질문에 답해 주실 건가요? 주리가 재차 물었다. 답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요? 혜자의 목소리에는 깊은 피로가 묻어 있었다. 저는 이미 여기 있고 곧 죽을 거예요. 진실이 밝혀진다고 뭐가 달라지겠어요? 주리는 가방에서 낡은 녹음기를 꺼냈다. 그리고 재판 날 녹음된 파일을 재생했다. 그 아이는 거기에 있어선 안 됐어. 혜자의 낮은 목소리가 면회실을 채웠다. 혜자는 눈을 감았다. 주리가 녹음기를 끄고 물었다. 이 말의 의미가 뭔가요? 한참 뒤 혜자가 입을 뗐다. 그녀는 주머니를 더듬어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다. 학교 운동회 날 금메달을 목에 건 남자아이였다. 이 아이가 답해야 할 질문이에요. 누구죠? 주리가 물었다. 내 손주, 도윤이에요. 주리가 메모장을 펼치자 혜자가 제지했다. 아니에요. 적지 마세요. 그냥 들어주세요. 그리고 혜자는 말을 이어갔다. 나는 지금까지 단 한 사람만을 지키려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단 한 번도 나를 보러 오지 않았어요. 혜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니, 오지 못했어요. 용기가 없어서. 도윤이요? 당신 손주요? 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사진을 다시 주머니에 넣으며 말했다. 나는 이 감옥에서 죽을 거예요. 그건 알아요. 하지만 도윤이는 아니에요. 내가 그 애를 지킬 거예요. 죽어서라도. 사진 속 아이의 미소가 어쩐지 싸늘하게 느껴졌다.
주리는 떨리는 손으로 메모를 내려놓았다. 교도관이 들어와 면회 시간이 끝났음을 알렸다. 주리는 일어나며 마지막 질문을 던졌다. 그 아이는 지금 어디 있나요? 회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벽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내가 모든 걸 감출 수 있다고 믿었어요. 내가 세상에서 제일 현명하다고 생각했어요. 갑자기 그녀는 주리를 향해 손을 뻗었다. 제발 더 이상 파헤치지 마세요. 어떤 진실은 묻혀있는 게 나아요. 면회실을 나서는 주리의 귀에 혜자의 마지막 말이 맴돌았다. 그날 밤 주리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사진 속 아이의 순수한 미소와 혜자의 깊은 눈빛이 그녀를 괴롭혔다. 무언가 끔찍한 비밀이 숨겨져 있는 듯했다. 다음 날 아침 주리는 결심했다. 혜자가 진실을 말하지 않는다면 그녀가 직접 찾아내야 했다. 그것이 혜자를 위한 것인지 피해자를 위한 것인지는 아직 알 수 없었다. 주리는 차를 몰아 혜자가 살던 동네로 향했다. 거리에는 이른 봄의 벚꽃이 흩날렸다. 하지만 그 아름다움 속에 어두운 무언가가 감춰져 있는 듯했다. 얘 동백꽃이었을까? 주리는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다.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동백꽃. 겨울의 꽃, 희망의 꽃, 아니면 죽음의 꽃. 무거운 마음으로 차를 몰던 주리의 눈앞에 혜자의 집이 나타났다. 경찰 테이프가 여전히 현관문을 가로막고 있었다. 이웃들은 그 집을 피해 다녔고 아이들은 손가락질하며 저기 귀신집이야 라고 속삭였다. 주리는 심호흡을 했다. 진실은 이제 막 시작에 불과했다. 혜자의 말처럼 어떤 진실은 묻혀있는 게 나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주리는 이미 되돌릴 수 없는 강을 건넌 뒤였다. 사진 속 아이의 미소가 다시 그녀의 마음을 스쳤다. 그 미소 뒤에 숨겨진 건 무엇일까? 주리는 녹음기를 켜고 혼잣말을 했다. 2025년 3월 15일 윤혜자 사건 재조사 시작. 첫 번째 질문. 도윤이는 어디에 있는가? 하늘을 덮은 어두운 구름은 마치 혜자의 비밀과 함께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했다. 청주시 영암동의 좁은 골목길은 한국의 전형적인 주택가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다. 빨래가 널린 베란다, 녹슨 대문, 30년 된 주택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다. 남주리는 혜자의 집 옆 과일가게에서 나이든 주인을 만났다. 아, 혜자 씨요. 주인은 포도를 고르며 말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분이 그런 일을 저질렀다니 믿기지 않아요. 그분에 대해 더 알고 싶어요. 혹시 주리가 조심스럽게 묻자 주인의 표정이 갑자기 굳어졌다. 저희는 별로